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판타지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귀인이에요, 귀인! 반갑습니다. 전 귀인이 아닙니다. 먼저 제가 판타지가 뭔지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판타지는 우리의 무의식의 표현이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억압하는 영역, 즉 무의식의 영역과 꿈의 세계를 가장 쉽게 반영한다. 영화 이론가인 수잔 헤이워드라는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좀 배우신 분이라서 그런지 좀 한마디를 해도 클래스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어떤 세계관이라던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건, 빗자루 이런 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에 대한 무의식의 반작용이라는 거죠. 아주 그럴듯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판타지가 허구와, 단순한 허구와 좀 다른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을 듣더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판타지 같은 거는 일단 재밌죠. 무엇이 그것을 재미있는 요소로 만드느냐 하는 게 우리 이제 무의식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판타지를 이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 해리포터를 어떻게 하다가 읽게 됐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한국 판타지, 그 다음에 뭐 영국 판타지, 요 두 판타지를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뭐 이거는 제가 1권이 없어가지고 3권을 가져왔고, 신과 함께는 제가 샀어요. 요 단행본 이렇게 해가지고 샀습니다. 해리포터는 뭐 빌려서도 보고 사서도 뭐 중간중간에 도서관 문 안 여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좀 사서 보고 했어요. 빌려서 지금 읽고 있고요. 지금 불사조기사단, 혼혈왕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해리포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과 함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리포터는 갓난아기 때 이제 그 녀석을 만나요. 그 녀석,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그 녀석입니다. 나쁜 녀석이죠. 해리의 엄마 아빠를 죽이려고 하고 해리까지 이렇게 딱 죽이려고 하다가 해리네 엄마가 해리한테 고대 반사 마법을 걸어놔가지고 그 녀석이 그 저주 마법을 역으로 자기가 당합니다. 근데 죽기 직전까지 가요. 거의 이제 형체가 없이 그냥 흐물흐물해지는 민달팽이 형태까지 갑니다. 해리가 11살 때까지 이모네 집에 계단 밑에 벽장에서 살다가 11살 때부터는 호그와트라는 마법 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녀석 있잖아요. 그 녀석 그 녀석이 호시탐탐 이제 부활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어요. 마법사 아이돌, 비밀의 방, 아즈카반의 죄수, 불의 잔까지가 그 녀석이 부활하는 과정. 그 이후의 책에서는 그 녀석과 그 추종자와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해리포터는 판타지 소설이면서 해리라는 인물의 성장 소설이죠. 저는 이 점이 이 신과 함께와 좀 다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리포터 1권 마법사 아이돌은 굉장히 분량이 작죠. 11살짜리 아이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머리가 커지면은 주변 상황도 좀 알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분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불사조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배가 되는 분량이 되기도 하죠. 초반에는 마법적인 설정, 그리고 마법적인 재미가 이야기를 끌어갔다면은 중후반부터는 해리의 이제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게 주 스토리를 이루게 됩니다. 불의 잔 이후부터는 확실히 재미가 조금 없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장 소설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획이죠. 자, 오늘은 한국의 판타지, 요 신과 함께 요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사실은 해리포터를 가지고 온 거나 마찬가지죠. 예. 네, 영국에 이제 J.K. 롤링 그 아줌마가 있다면은 한국에는 주호민 아저씨가 있죠. 예, 파괴의 왕으로도 불리는,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하고 계시죠. 이말년 작가님하고 굉장히 케미가 좋아요. 나오는 영상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서 판타지물 이렇게 투표 같은 거 하면은 해리포터를 가볍게 신과 함께가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팔린 책이죠. 처음에는 웹툰으로 나왔다가 단행본으로도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영화화 되고 2편까지 나왔죠. 근데 요 신과 함께는 깔 게 없어요. 뭔가 뭐 단점이라고 부를 만한 게
뭐 생각해보면은 웹툰 초기 때 어떤 댓글이 많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그림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림체가 그렇게 나는 성의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되게 연출이 되게 좋잖아요. 만화 뭐 그림 실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 연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소재를 다루는 그 참신함도 굉장히 좋고요. 워낙 그게 인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림체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는 거의 안 보이죠. 제가 심과 함께 요 저승편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자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영화와는 다르게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에요. 그래서 40 초반에 과음 때문에 간질환으로 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승, 차사 3명, 강림차사, 해원맥, 그 다음에 이덕준 요 3명이 저승까지 데려다줘요. 그 문 이름이 뭐더라? 초군문이죠. 초군문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때부터는 영화와 다른 게 영화에서는 이제 요 3명의 차사가 재판 그 변호까지 같이 담당을 하는데 요 책에서는 진기한이라는 담당 변호사가 변호를 맡습니다. 그러면은 요 3명의 차사는 뭐 하냐? 그러니까 이승에서 죽은 영혼을 저승에서 이제 데려다주는 일까지만 하는 게 차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신과 함께 저승편은 이 영화와 같이 2가지 트랙으로 돼요. 이 차사들은 원기를 쫓아가요. 원기를 쫓아가서 얘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김자홍이라는 인물이죠.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원기를 쫓는 과정은 되게 약간 공포물 그래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고, 재판을 받는 그 부분은 뭔가 이렇게 추리물 그리고 수사물의 느낌을 줘가지고 흥미 있는 2가지 요소를 잘 결합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 얘기 다 너무너무 재밌다. 네, 요것들을 신과 함께 그리고 해리포터 요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조금 해석을 좀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뭐 저승의 이야기라던가 뭐 마법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은 이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를 재구성한 거죠, 현대에 맞춰서. 그런데 그 성과가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크기 때문에 거의 이 신화를 창조했다고 봐야 될 만큼 어마어마하죠. 특히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더 의미가 있는 게 한중일, 중국에는 서유기에 관련된 그리고 손오공에 관련된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인데, 일본에는 좀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사무라이물, 그다음에 뭐 서유기를 각색해서 만든 드래곤볼이 후반으로 가면 그냥 격투 얘기지만 초반에는 서유기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라 슈퍼보드 그냥 국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은 메가 컨텐츠라고 볼만한 게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신과 함께가 딱 그런 가려웠던 부분을 딱 해소를 해주는 컨텐츠가 됐죠. 그래서 조민 작가님이 더 이런 류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신과 함께가 대단한 게 웹툰이라는 새로운 그런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컨텐츠잖아요. 더 대단하게 느껴져요.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엄청난 성공을 이뤄낸 거죠. 신과 함께도 다시 보고 있고, 해리포터는 처음 읽는 거지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책을 좀 읽고 싶어서 이런 책도 읽고 뭐 저런 책도 읽는데, 요즘에는 이 해리포터 양이 좀 되네요. 그래가지고 업로드를 잘 못하고 있어요. 네, 핑계를 대자면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무슨 책을 또 읽어 올리나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